오늘 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될 거고요. 그게 제 연구 분야예요. 예. 그리고 저는 방금 소개된 대로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과학.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범위가 많겠죠. 이런 과학에는. 근데 그 중에 이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를 오늘 소개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이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과학 중에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이렇게 해도 중요하구나, 큰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하겠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가지를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4가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은 Human health is significantly threatened by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사이언스의 공식 용어가 영어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같이 한다기보다 서로 그 연구 내용을 서로 커뮤니케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뭐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죠. 그럼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통적인 이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어를 우리가 쓰고 싶지만 한국어만 쓰게 되면은 우리 연구 결과를 다른 데서 알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나온 연구 결과도 우리가 알아보기 어렵겠죠. 그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를 알아야지 해외 여행 가도 편하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공식 언어다. 모든 과학자들이, 세계 과학자들이 커뮤니케이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 대신에 서머리는 제가 한국말로 해놨어요. 머리에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일단 대부분의 지금 강의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러니까 휴먼 헬스가 우리가 지금 계속 chronic diseases, 그 만성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성 질환. 만성 질환의 반대는 급성 질환이 되겠죠. 그럼 어떤 거가 될까요? 뭐 그냥 감기 같은 거 걸렸다 낫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만성 질환. 그거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몸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디지즈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치료가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만성 질환들이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병이 걸렸을 때 만성 질환 이그젬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게 아주 좋은 크로닉 디지즈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낫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약만 계속 먹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게 다른 병으로 전이가 돼요. 바뀌어요. 형태만 바뀌어요. 결국 그 근본적인 건 같은 거예요. 어떤 걸로 바뀌느냐? 아스마, 천식, 그 다음에 비염, 이런 걸로 바뀌어요. 아주 어른들이 대부분들이 비염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하고 같은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크로닉 디지즈들이 지금 우리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는가 이렇게 봤더니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데 그건 미생물들이에요. 이따가 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미생물들이 우리 뱃속에 있어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요. 우리 한 몸이에요. 이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한 몸이라고요. 우리는 인간 따로 미생물 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물론 바깥에서 보는 미생물들은 우리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
그 미생물들은 특별해요. 달라요. 그 미생물들은 다른 환경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생존을 못해요. 그냥 오로지 우리 뱃속에서만 사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몸의 일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봤더니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예, 지금. 그게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가 지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그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 How can biomedical sciences help us improve our health? Biomedical sciences. 우리가 하는 게 biomedical sciences예요. 우리 과에서 우리 하는 그런 연구가 biomedical sciences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할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그젬플을 몇 개를 될 건데, 한 3개 정도 될 건데, 그게 다 우리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를 이그젬플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런 연구가 왜 필요하고, 그런 연구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우리한테. 그런 거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미래의학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The future of modern medicine. 우리 현재의 메디슨이 그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메디슨은 어때요? 우리가 아파야지 가죠? 병원 가죠? 그러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대부분. 네?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걸리기 전에 안 걸리게 하는 게 낫겠죠? 그게 future medicine이에요. preventive medicine.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더 잘 낫고, 똑같은 약을 줬을 때 더 잘 나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너무 달라. 그러면 미래의 의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individualized 해야 될 것 같죠? personalized라고 얘기하고. 가지고 사람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가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미래에는 그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뭐를 통해서 거기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할 부분이 뭐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예요. 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어떤 병에 더 취약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험실에서 나온 연구도 그런 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 순서대로 1번을 이해를 하면은 2번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다음에 2번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3번을 이해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이렇게 오늘 1시간 넘게 시간을 쓰려고 그래요. 자, 먼저 history of chronic conditions. chronic diseases라기도 하고 chronic conditions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만성 질환을 그냥 이렇게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해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 그러면은 우리 인류에는 어떻게 다가왔느냐? 처음 나온 게 이제 19세기예요. 19세기. 예, 19세기. 제일 먼저 발견된 게 헤이 피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병명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레르직 라이니디스라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네, 여러분들은 비염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에는 꽤 흔해요. 네, 꽤 흔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발견된 거가 1873년도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통틀어서. 예. 그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호모세이피언스, 우리 어떤 종이에요? 호모세이피언스죠? 이게 20-30만 년 됐어요. 히스토리가. 그리고 그 전에 호모세이피언스 전 단계까지 우리 인류를 포함시키는 범위까지를 보면 굉장히 긴 히스토리가 있는 건데, 우리 한테 질병 요게 나온 거가 1873년 19세기 말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센트한 디지즈라는 거예요. 굉장히 unusual한 디지즈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잘 안 갖고 있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강아지들 있죠? 우리랑 같이 지내는 강아지들. 걔네들도 휴먼처럼 비슷한 디지즈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걔네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아요. 걔네들도 우리 애완동물들도. 예.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19세기부터 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1960년대 여러분들 부모님들 태어난 그 시기예요. 1960년대. 요때를 보게 되면은 요때 에스마 아까 얘기한 천식, 그다음에 에이타픽 dermatitis,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들어서 굉장히 리센트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 아토피 피부염을 제가 특별히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서울에서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은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어요.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해요. 2명 내지 3명. 2명 내지 3명. 이게 그 선진국에 한국도 이제 선진국으로 포함을 하니까 선진국 도시형 디지즈예요. 그래서 에이타픽 dermatitis가 이 늘어나는 거가 이 환경이랑 뭔 관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지네틱 디지즈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네틱 디지즈면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와가지고 도시 이런 데 더 많고 시골에 좀 적고 나라별로 좀 차이 나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안 그러죠? 그거는 이 지네틱 디지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휴먼 지놈은 굉장히 비슷해요. 전 세계 인류가 호모세이피언스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원 스피시스의 후손이에요. 다른 스피시스들은 다 멸종했어요. 아마 우리 조상님들이 다 없앤 것 같아요. 예, 없앤 것 같아요. 예, 경쟁 중에.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다른 종이 우리 다 없앴으면 우리 집 없겠죠? 이게 경쟁 관계예요. 자연은.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1960년대 이런 질환들이 막 나오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푸드 알러지. 푸드 알러지가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나왔어요. 예, 푸드 알러지가. 가지고 땅콩 뭐 이런 거 굉장히 흔해요. 해외에는. 여러분들 중에 땅콩 잘 못 먹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벌써. 근데 과거에는 없었어요. 7, 80년, 19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2000년대 넘어가니까 땅콩 먹으면은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건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속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결국 보면은 많이 여기는 이제 19세기에 나왔다 그러지만 여기에 조짐이 좀 보이긴 했죠. 물론 그렇지만 아주 심각해진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럼 뭐가 달라졌냐? 이 19세기 이때에 비해 가지고 뭐가 달라졌느냐? 항생제 사용해. 항생제가 양날이 칼이에요. 항생제가 우리가 함부로 막 남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항생제는 그 나쁜 균들을 없애죠.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낫게 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좋은 균들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항생제를 받아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또 짧게 쓰고 또 안 먹고 막 이렇게 되면은 또 이 내성균들 생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항생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약국에서 막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은 그걸 다 금지하죠. 그리고 애그리컬처에서도 농가에서도 우리 가축들한테 항생제를 좀 먹였었어요. 일부러. 그럼 살쪄. 이상하게. 그 메커니즘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살이 쭉 찌고 그 가축들이 보기에 좋아요. 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금지가 됐어요. 항생제 남용이 동물들한테 일어나면은 그게 결국 인간들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다 금지됐고 한국에서도 한 몇 년 전에 한 10년은 안 됐는데 한 그 이내로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정도의 금지가 됐어요. 완전히. 예. 아무튼 그 항생제 이런 거가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조금 얘기 더 할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가 이렇게 이 크로닉 컨디션스 우리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크로닉 컨디션스가 역사가 짧은 거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예요.
요거 패턴을 보면 아주 무섭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비시티, 다이아비티스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요 뒤로도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예, 이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파르게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예를 아까 들었지만은 미국, 그다음에 남미 브라질, 그다음에 유럽의 저머니, 그다음에 아시아의 차이나 이렇게 하나씩 대표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파란 거부터 빨간 거, 초록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게 2002년에 잔 거, 2010년에 메저한 거, 2030년도 프리딕션. 여기 보면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보면은 cardiovascular disease,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딴 데보다 높았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타입 2 다이아비티스, 당뇨병인데 타입 1, 타입 2 이렇게 있는데 타입 2는 후천적인 거예요. 타입 1은 선천적인 거고, 그러니까 타입 2는 우리가 생활 잘못하면 걸려요. 생활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탕 좋아하죠? 단 거 좋아하죠? 그리고 라면, 빵, 식빵,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그거 열심히 먹으면 이거 걸려. 저기 이거 한 5, 6주 때면. 예. 그래서 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생활 습관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이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쭉 올라가. 차이나가 지금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타입 2 다이아비티스. 예, 차이나 우리 아시아에서 한 가지 문제가 쌀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국수를 아주 좋아해요. 예, 아까 제가 라면 얘기했죠. 이 국수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따 또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식이섬유를 안 먹어. 예, 식이섬유를 안 먹어. 예,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높잖아요. 미국을 추월하잖아요. 아니 원래 높았네. 2002년도부터도. 예. 오비시티는 우리가 이 미국을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 굉장히 오비시티의 문제가 심하고 미국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캔서가 우리 이 관계 없어 보이는데 캔서도 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신기하게.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럼 한국은 어떠냐? 여러분 나이대를 보더라도 12살에서 18살. 저 보죠. 이 Central Obesity, 이거 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찌면은 어깨나 팔 굵어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 별로 상관없어요. 뭐가 문제냐? 배가 커지는 거. 다른데 삐쩍 말라도 배가 이만큼 나오면 그거 문제가. 예. Abdominal obesity. 예.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Central Obesity라고 그러죠. 배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 안쪽에 기름이 끼는 거예요. 창자 사이에 기름이 끼면은 지방이 축적이 되면은 거기 염증이 증가해요. 염증이 모든 디지즈의 시작이에요. 염증이. 그래서 배가 내가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들은 당장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좀 그렇진 않죠?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엄마와 아빠들 그럴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특징적으로 이게 이제 아주 앞으로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의 문제를 미리 조금 보여주는 거가 바로 이거예요. 하이퍼글라이시미아, 혈당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없었어요. 과거에 없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보살펴서 건강하게 해가지고 건강을 되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 가 있는 상태라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나는 퍼펙트하게 좀 건강하다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돼. 예. 건 마이크로바이옴을 계속 꾸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오늘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중요한 아토피 피부염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한국 데이터예요.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많은 그 수가, 지금 여기는 이제 통계에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많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명이면은 2-3명. 그게 이제 보편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선진국도 똑같아요. 뭐 여기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일본 이런 데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겉 마이크로바이옴의 훼손, 우리 몸속에 있는 겉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질병들이 계속 인크리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그 첫 번째 문장,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너무 좋아요. Modern humans exhibit a disrupted gut microbiota. gut microbiota, microbiome, gut microbes,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는 그 사이언티픽 용어예요, 이거는. 논문에서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퍼블릭에다가 얘기할 때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을 마이크로바이오타보다 더 흔하게 써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장내 미생물 이렇게 얘기도 하죠. gut microbes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 근데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 다 disrupted gut microbiota를 갖고 있다. 다 여러분들 다 포함해요. 근데 여러분들 죄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 그다음에 할머니 때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그게 세대를 거쳐가면서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나중에 자손을 갖게 되면 자손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겉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분이 마틴 블레이저라고 하시는 분인데 미국의 러커스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뉴저지.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이런 티어리를 제창을 하셨어요. The theory of disappearing microbes in the human body. 이렇게 가지고 미생물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겉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아직도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가면은 이 문명이랑 끊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3배, 4배, 몇 배 많게는 미생물들 종류가 그래요. 미생물들 갖고 있는 종류가. 그럼 우리는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갖고 있었겠죠.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있었던 균들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들한테 의존하던 기능들이 있어요. 미생물들한테 의존하던 기능. 그런 기능들이 없어진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피지올로지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도 도표로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타임이 가는데 우리가 최근 한 60년, 100년 사이에 이렇게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이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겉 마이크로바이오타 디버시티, 그러니까 종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종, 미생물들 어떤 뭐 A, B, C, D, E, F, G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런 균들의 종류가 어느 날 우리 몸에서 보니까 C도 없고 F도 안 보이고 막 이런 거야. 이빨이 빠지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증가를 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겉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 종류별로 계속 줄어들었고, 그거랑 똑같이 아주 코릴레이션이 정확하게 아주 상관관계가 아주 100% 거의 이렇게 되게 modern chronic diseases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바탕으로 우리가 미생물들을 잃음으로써 미생물들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훼손됨으로써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modern chronic disease들이 이렇게 인크리스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theory예요. 이거를 완전히 이렇다라고 증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정황상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theory라고 그냥 얘기해요. 이렇다라고 이건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예.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 그래서 보면은 안티바이오틱스 제가 좀 얘기했죠. 그다음에 다이어트 조금 잠깐 얘기했죠. 다이어트.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죠? 피자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늘 점심에 피자 먹고 저녁에 칼국수 먹고 만약에 그다음에 아침에 뭐 먹을까 우리 시리얼 하나 먹을까요? 시리얼 먹고 그렇게 먹으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파이버가 없어. 파이버. 그 식이섬유를 거의 안 먹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안 먹는 거가 큰 문제를 주고 있어요 지금. 아주 여러분들은 식이섬유를 누가 옆에서 말릴 정도로 먹어야 돼. 그렇게 먹어야 돼. 우리 조상들은 먹는 게 다 식이섬유였어요. 고기 빼고는. 왜냐면은 옛날 과일들 이런 거 보면 과육이 굉장히 조그맣고 대부분이 그냥 껍질 조그만 과일들. 수박도 이거 우리 손톱만 했었고 옛날에는 그 사과 이런 거 다 조그맸어요. 그 커지면서 과육이 커지면서 그 과육만 껍질을 벗기고 과육만 꺼내가지고 먹으니까 식이섬유가 굉장히 적은 거야 섭취가. 그리고 쌀, 밀가루 이런 것들도 껍질을 까고 먹죠. 그 생산량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해? 그 까고 먹으면 혼나죠. 다 먹어야지 생산량이 부족할 때는. 근데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꺼끌꺼끌한 거 이거 먹을 때 기분 안 좋은 거 이거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것만 남는 거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그냥 쑥쑥 입에서 녹는 음식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느낌으로는 좋은데 건강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 우리 생산량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늘면서 우리가 이 스타치만 먹는 거예요. 스타치 그 안쪽에 있는 이 밀가루나든지 쌀의 스타치 부분만 먹는 거예요. 전분만. 아침에 먹는 시리얼도 거의 전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은 문제가 많다 생긴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 하이진 너무 깨끗한 거, 너무 깨끗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하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서로 미생물도 주고받고 해요. 식구들끼리도 미생물 주고받고 그래요. 좋은 미생물들. 그게 잘 안 돼. 너무 깨끗하게 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Cesarean birth, C-section birth. 제왕절개. 태어나는 거예요. 제왕절개로 태어나면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배에서 바로 나와요. 그러면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묻어서 나오는 미생물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 아기는. 그 아기가 자기의 미생물, 장내 미생물을 디벨롭할 때 그게 걸림돌로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야. 자연스러운 게. 예.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그 자연분만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 우리 자연적인 능력들을 자꾸 상실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자연분만이 제일 좋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배 갈라서 아기도 꺼내고 산모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 말고도 많은데 이게 4가지 요 정도가 핵심 요소들이에요. 핵심 요소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미생물들이 와해가 되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modern chronic diseases들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들을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아토피, 피부염, 다이아베티스, 디프레션. 이거 놀랍죠, 이거? 디프레션 되게 껴있어. 디프레션. 그죠? 오비시티, 그 다음에 장 안 좋은 거, inflammatory bowel disease, 그 다음에 allergic, food allergies, 이런 것들. 예. 디프레션이 그냥 뭐 일 잘 안 풀리면은 디프레스가 생기잖아, 우리. 그죠? 우울해지잖아. 일 잘 안 되면. 그죠? 근데 그게 심각도가 달라요. 이게 그 장내 미생물이 안 좋으면은 더 심각하게 우울해져요. 그게 커요. 그래가지고 음식만 제대로 우리가 파이버 잘 먹고 장 상태만 좋아도 우울한 게 훨씬 덜해요. 예. 그래서 이 정신병 클리닉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 음식 바꾸는 거를 많이 권장을 해요.
식이섬유 많이 먹게. 예.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지내죠. 한국에서는 그게 쉬워요. 파이버를 많이 먹는 거. 김치 많이 먹으면 돼. 김치. 이따 그 얘기 할 거예요. 또 김치를 밥 대신에 막 먹어도 돼. 진짜 좋은 게 김치예요. 예. 자, 이건 이따가 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이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고요. 요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적으로 산업화를 거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그죠? 그게 큰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만성질환에는 이러한 질병들이 포함된다. 네. 대사질환, 아토피, 알레르기, 장염, 정신질환, 암 이런 거. 그다음에 이들 질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내 미생물이 만성질환의 공통적인 원인.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좋은 건데 장내 미생물이 그 원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훼손돼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공통적인 원인임이 알려짐에 따라서 만성질환 연구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 연구가 과거에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연구가 그냥 그 질환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요. 그 질환, 각각의 질환. 그러다 보니까 원인도 규명이 안 돼. 그 질환들이 왜 생겼는지도 원인도 규명이 안 되고 그 패톨로지 이런 것들도 그냥 그 깊이 있는 그 루트 카즈라 그러죠. 그거를 원인을 아는 게 아니고 디지즈가 이렇게 발현되는 과정 그런 것만 좀 이해를 해요. 왜 애초에 생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환기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레볼루션이 생기는 거예요. 겉 마이크로바이옴 데미지를 연구를 하자. 겉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데미지가 됐길래 이런 병들이 생기냐 이거죠. 그러면은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만성질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What is the human microbiome and why is it crucial to human health?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제가 벌써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는 얘기 안 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는데 왜 중요하냐는 얘기를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재미있는 칼툰이라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 미생물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빽빽하죠? 빽빽하게 있죠? 그래가지고 서로 컴플레인 할 정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거냐 이렇게. 예? 좀 떨어져 이렇게. 예? 이게 내가 사는 거냐 이게. 예? 이 정도로 우리 그 환경이 안 좋다라고 컴플레인 할 정도로 무지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를 해요. 이게 여기 보면은 100 trillion 굉장히 많은 수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인터레스팅한 그림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분이 앞에 서 있는데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그 분의 서피스를 빽빽하게 덮고 있는 미생물들이라는 거예요. 예. 뭐 미생물들이 뭐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못 보는 우리 모든 표면을 미생물들이 덮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리 얼굴까지 모든 헤어 뭐 우리 몸의 모든 서피스를 미생물들이 빽빽하게 덮고 있다. 코팅. 예? 코팅. 자동차에 코팅돼 있죠? 그것처럼. 신기하죠? 예? 미생물들은 각각 다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 다양성이 높을수록 건강한 겉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근데 여기 왜 지금 겉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서피스 스킨 얘기하느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요, 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몸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겉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겉에 우리 이뮨셀들이 70%, 80% 이뮨셀들이 거기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겉 마이크로바이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human genome as we once understood it. 그 처음에 우리 human genome 그러면 우리 크로모조멀 지놈만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거 다 배웠지? 고등학교 때 그죠? human genome. 우리 human 크로모조멀 지놈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크로모점에 있는 human genome. 그죠? 근데 그건 incomplete라는. 그 우리 human genome의 다가 아니에요, 그게. 미생물들,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지놈을 다 합쳐야지 비로소 human genome이에요. complete human genome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그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냥 휴먼 지놈 그러면은 그게 뭐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누가 또. 그 마이크로비얼 지놈까지 합쳐서 얘기한 거냐 아니면은 휴먼 크로모조멀 지놈만 얘기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예 물어보기 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휴먼 크로모점에 대해 크로모조멀 지놈, 우리 크로모점이 있는 지놈만 얘기할 때는 그냥 휴먼 크로모조멀 지놈이라고 아예 그냥 단서를 달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휴먼 지놈보다 훨씬 많은 유전자들이 이 미생물로부터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미생물에 있는 지놈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기능을 코드하는 거가 지놈이에요. 기능을 코드하는 거가 그 지놈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휴먼 지놈에 없는 기능들이 많은 거야. 그 기능들은 우리가 이 미생물들 지놈에서부터 얻는 거예요. 그 미생물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미생물들이 헬시하지 않으면 그 기능들이 제대로 우리한테 안 오겠죠. 아까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나 아마존 이런 데 가면 우리보다 미생물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은 우리 몸에서 많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즘에 chronic conditions, chronic diseases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몸을 봤을 때 우리의 모든 surface를 미생물들이 occupy 하고 살고 있고, 우리는 미생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공생체예요. 우리는 공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human holobiot라고 그래요. human holobiont, symbiont with microbiota. 우리는 미생물들과의 공생체다. 공생체란 말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컴플리트한 휴먼 빙이 되는 거예요. 미생물들이랑 합쳐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겉에 있는 미생물들을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beneficial symbiotic microbes are integral to our biology, playing a crucial role in early development. 우리가 fetus부터 엄마 뱃속에 있는 조그만 존재로부터 해가지고 컴플리트한 휴먼 빙으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미생물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이뮨 시스템 디벨롭먼트 뭐 이런 거 전부 다 모든 디벨롭먼트, 우리 디벨롭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우리 피지올로지의 각각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줘요, 미생물들이. 그래서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관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constipation, 변비라든지 아니면은 설사를 너무너무 자주 하는 사람들, 배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은 겉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고, 그러면은 기능을 잘 못 받고, 미생물들로부터. 그러면 다른데 피지올로지컬 이 프로세스에 다 영향을 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강의 시작은 대변을 잘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대변을 잘 봐야 돼. 예. 그게 아주 키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대변 잘 봐야 돼. 대변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something is wrong. Yeah, something is wrong. 대변이 안 좋으면 대변을 좋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대변 좋게 하려면 파이버 많이 먹으라 그랬죠, 아까. 파이버, 김치. 그러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 다 잊어먹고 모든 제가 한 얘기 전부 다 잊어먹어도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김치 많이 먹자.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근데
기억은 하는데 안 해. 그러면 그거 소용없죠. 기억하면서 먹어야지. 오늘부터.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얘기하듯이 axis라고 하는 말은 쭉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gut brain axis, gut하고 brain 연결돼. 우리가 뭐 걱정 많이 하고 그러면 배 아프잖아. 군인들이 어디 그 전쟁터에 막 나가려고 출격 준비하고 있을 때 다 응가말입대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연구 결과예요. 그래가지고 다 화장실 갔다 오고. 그거 아주 유명한 가수들 공연하기 전에 배가 아파.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연결돼 있어요. 신경하고. gut brain axis, 그다음에 heart axis, lung axis 뭐 이런 식으로 다 온 몸이 겉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 마이크로브스들이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놀랍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얘기예요, 옛날부터. 이거를 이론적으로 모르던 우리 조상들, 전 세계적으로 뭐 서구나 뭐 우리 직접 조상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옛날 말들 보면은 다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쓰는, 서구에서 많이 쓰는 gut feeling. 우리 느낌, 이런 거를 겉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gut feeling이란 말을 쓰죠. gut feeling. 예, 그런 말들도 있고. 자, 그래서 요번 두 번째 챕터는 이런 식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의 공생 미생물들을 일컫는다. 위에 설명한 다양한 만성 질환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훼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가 그거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훼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훼손. 예. 따라서 장내 마이크로 미생물의 훼손을 이해하는 것이 만성 질환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훼손이 어떻게 됐고 그게 어떻게 만성 질환으로 이어졌는지 요것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만성 질환을 다 정복할 수 있겠죠. 근데 gut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어. 네, 거기를 가야 돼 빨리. 그래야지 우리가 만성 질환을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을 제가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래서 마이크로브스들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어떻게 훼손이 됐을 때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느냐. 요걸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컨셉이에요. 자, 세 번째, How can biomedical sciences help us improve our health? 요 영화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시간 되면 혹시 나중에 봐도 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청나라, 옛날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씬들 중에 하나가 인터레스팅한 씬이 하나 있는데 뭐냐? 여기가 이 Forbidden City, 자금성이거든요. 북경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많이 갔다 온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옛날에. 화장실이 없어. 네, 화장실이 없고 물론 이 왕도 화장실 없고 이게 화장실이에요 이거. 예, 요거. 화장실이라기보다 이 대접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응가를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닥터들이에요. 어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냄새 맡고 있잖아요. 냄새 맡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이 맛도 좀 보고.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쌉싸름하지? 네? 맛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왜 하느냐? 이 대변이 상태가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지금 기계들이 좋죠, 이제. 기기들이. 그래서 기기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그걸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하고 이 사람이 결론을 딱 내려요.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 근데 하여튼 아는 척을 100% 하면서 이 다음 식사에서는 뭘 빼고 뭘 넣어라 딱 그 명령을 해요. 그러면 왕은 이 얘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가 골라 먹을 수가 없어. 우리 그 어의가 뭐 안 된대. 그리고 뭐 먹으래. 막 시키는 거예요. 예. 요걸 보고, 이 상태를 보고. 이 상태가 좋은 상태냐,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사진 보여요? 이 그림이?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굉장히 막 축축하진 않죠? 막 이게 뭐 설사벽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일단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딱딱 끊어져 있죠? 이게 한 줄로 나왔으면 이게 100%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한 줄로 쭉 나왔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응가를 하면 한 자기 대변을 맛을 보고 뭐 그러지 말고 보세요. 눈으로. 예, 눈으로 보고 이게 한 줄로 기분 좋게 쭉 나왔다. 그러면은 아, 내가 관리를 좀 잘하고 있구나. 예, 이거야. 만약에 막 툭툭 끊기고 여기다 막 저기 막 그 설사도 막 같이 있고 막 그래. 그러면은 내가 뭘 먹었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점심에 뭐 먹었지? 어제 뭐 먹었지? 저녁에 뭐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저스트먼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목표는 길게 한 줄로 쭉 나오는 거. 그거를 목표로. 알겠죠? 근데 요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그거예요. 이 대변의 건강에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다. 그거를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변의 half, 반이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변의 반이 장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냄새 맡고 맛보고 그게 그 미생물들이 뭘 프로듀스 했는지 보는 거야. 이 프로듀스 한 케미컬에 따라서 색깔 달라지겠죠? 냄새도 달라지겠죠? 막 엄청 구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지. 뭔가 잘못된 거야. 예. 대변은 냄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냄새.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최적의 냄새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예, 그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계 안 써도, 비싼 기계 안 써도. 예. 자, 요거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제가 우리 실험실에서 연구한다 그랬죠? 자랑스럽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냐?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장에서부터 해서 어떻게 생겼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거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실험실에서 그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예, proposed model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뭐 자세하게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 이게 제가 퍼블리시를 이미 한 페이퍼에 나와 있는 2016년도에 나와 있는 페이퍼에 이 모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근데 아마 잘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 아직까지는 예,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돼 깊숙이. 근데 이제 그냥 뭐 한번 볼 수는 있어요. 2016년도에 저희 실험실에서 나온 이 페이퍼인데 거기에 요 모델이 나와 있는데 요 모델이 세계 최초로 아토피 피부염이 장내 미생물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생기냐를 그 모델을 세운 그런 가설을 발표한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사이테이션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논문 연구를 할 때 이 연구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아니면 여기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우리 연구에서는 이렇게 연결된다. 뭐 이런 할 때 그런 걸 할 때 옛날 논문을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 사이테이션 넘버를 우리가 카운트를 하는데 그 사이테이션 넘버가 높을수록 중요한 연구가 되겠죠. 이게 지금 뭐 굉장히 그 사이테이션을 많이 받고 있는 연구고 요즘에도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사이테이션이 돼요. 계속 저한테 연락 오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계속 your paper has been 뭐 cited by someone 뭐 이렇게 쭉 와. 연락이 계속 와요.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오고 있어. 근데 요거에서 보듯이 장애에 있는 미생물들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로 연결되는 거. 요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면 그러니까 그 다음 후속 논문은 사실 제가 지금 저널에 올해 서밋 했거든요. 또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중요한 균들을 쥐에서 테스트한 거예요. 쥐에서 테스트를 했더니 정말 아토피 피부염처럼 막 문제가 생겨 쥐에서. 그래가지고 요 모델이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페이퍼를 또 서밋했어 하나. 그래서 올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또 소식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신문이나 이런 데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일인데, 요건 첫 번째 일 제가 얘기한 거고, 하여튼 그런 두 연구를 통해서 확실히 이 모델이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미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 감수성이 높으냐 낮으냐를 알 수가 있어. 이 바이오 마커를 사용을 해서 미생물들을 봐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위험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그 균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런 걸 할 수가 있어. 프리벤션 할 수가 있어.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엄마죠, 엄마. 아토피 피부염은 엄마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몸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되기 전에, 아기를 갖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할 수도 있어. 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갖는 아기를 낳지 않게끔 잘 치료를 하고 아기를 갖게 해서 아기를 낳게. 그게 아주 미래에 아주 획기적인 엄청난 그게 미래 의학이 되겠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그걸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밝혀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메타볼릭 신드롬, 메타볼릭 컨디션스, 메타볼릭 디지즈 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대사질환, 그 중에 우리 눈으로 그냥 바로 보이는 거는 오비시티죠, 오비시티, 비만. 왜 어떤 사람은 비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냔 말이야. 똑같이 먹는데. 보면은 뚱뚱한 사람들이라고 더 많이 먹고 막 그러진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훨씬 더 이렇게 잘 쪄. 그게 원인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연구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논문이 이제 억셉트가 돼가지고 곧 나갈 그 수순에 좀 들어가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신문에서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도.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 항생제 문제라 그랬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량 생산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항생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때 그 2차 세계대전 때 대량 생산하는 게 성공을 해가지고 항생제를 무지무지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살렸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뭐 다리 잘린 사람, 뭐 이런 사람 대부분 그냥 죽어야 되는데 살려놨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럼으로써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이죠. 예? 그때 제가 좀 알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럼 항생제에 의해서 이 gut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데미지를 받길래 이런 그 대사질환 같은 게 생기냐 이거. 그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더니 항생제가 아주 에크르멘시아 뮤시니필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균이 하나 있어요. 그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도 아주 주요한 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얘가 우리를 보호를 해줘. 얘가 뚱뚱해지지 않게. 그런 균이에요. 여러분들 몸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균이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있는 균이냐 아니면은 돌연변이가 없는 균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뭐 여러분들 나는 아무리 많이 먹고 뭐 그냥 해도 이제 대충 살아도 몸매가 유지가 된다.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에크르멘시아가 다행스럽게 기능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무지 조심하고 잘하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뮤테이션이 있는 돌연변이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한 논문이에요. 요번에 나가는 게, 우리 실험실에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처음 한 거예요. 이것도 세계에서 항생제가 얘를 좋은 균을 망가뜨려 가지고 사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세계 최초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대사질환에 내가 서셉터블 하냐 아니냐, 감수성이 높으냐 낮으냐를 미리 알 수가 있어. 그 뮤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알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조치를 취해야 돼. 그러니까 에크르멘시아를 우리가 바꿔줘. 그러면 뮤턴트들을 없애고 우리가 그 와일드 타입으로 집어넣어 주자 이거야. 기능을 하는 균들로.
예, 그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예,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애플리케이션 아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왜 해요?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싶죠. 그 사실을 알아서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그걸 이용을 해야죠. 이용하는 그 사람 몸을 치료를 하는, 직접 치료하는, 많은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 고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들은 또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보람된 일을 하지만 또 금전적인 혜택, 산업적인 발전,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것도 프로포저래. 이것도 theory 뭐냐면은 지금은 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이거에 걸리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과거라기보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때는 엄청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병에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무서웠잖아요, 옛날엔. 그죠? 옛날이라기보다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죽는 사람 별로 없죠. 하여튼 그런데 그때 제가 퍼블리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다시. 21년도. 그게 뭐였냐면은 왜 어떤 사람은 더 거기에 서셉터블 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죽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기처럼 그냥 금방 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왜 죽냔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 결국 보니까 겉 마이크로바이옴 차이더라고요. 겉 마이크로바이옴. 이것도 여기 퍼블리시된 페이퍼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갖다가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장이 튼튼하면은 우리가 이 병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죽지는 않아요. 고생은 할지언정. 근데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 겉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병에. 벌써 되게 다양한 질병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토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대사질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까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장내 미생물이 다 관여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 되게 중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또 요약을 보면 의과학은 의학과 과학이 융합된 학문으로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단치료 예방 방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만성질환의 진단치료 예방에 필요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러한 연구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산업적 가치도 높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먹고 사냐? 여태까지 반도체 먹고 살았죠. 그죠? 반도체 잘했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렇게 위상이 높지 않은 것 같아. 그죠? 걱정되죠. 우리 뭐 해야 돼? 그래 앞으로 우리가 또 그거만큼 또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예? 거기에 이런 의과학이 기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적 가치도 높아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 산업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the future of modern medicine. 그 modern medicine이 어떻게 흘러가냐, 어떻게 갈 거냐, advancing through cutting edge science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럼 겉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개선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이 미래에 이제 사용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될 거예요. 요거에 제가 이제 주의에 여기다 갖다 놓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든지 개발을 하면 첫 번째 테스트를 하는 데가 쥐예요. 쥐에다 테스트를 해. 사람한테 갑자기 테스트 못 하잖아요. 큰일 나죠. 쥐에다가 테스트를 해. 그래가지고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람 연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사람한테 이제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쥐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몇 가지만 그냥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조금 더.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먼저 얘기하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거고 프리바이오틱스를 얘기할 거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얘기할 건데 프로바이오틱스의 미래형이 이거예요. 라이브 바이오테라퓨틱 프로덕트라 그래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 지금 현재 요구르트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파우더로도 제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음식의 수준에 머물러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효과가 높지 않다 이거야. 예. 근데 이거를 효과를 높여가지고 약의 수준으로 높여놓은 거가 라이브 바이오테라퓨틱 프로덕트예요. 요거는 미래형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미래형. 요건 약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현재 프로바이오틱스는 약이 아니고 그냥 기분상 먹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냐 말이야. 예? 그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는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일리 메치니코프. 그다음에 그 산업 자체가 워낙에 크고 그 인더스트리의 금전력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세뇌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 자체도 엄청 좋은 균이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 내용보다도 이름 자체가 이미 되게 좋은 균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냐? 프로 증진시키는 그다음에 바이오틱 라이프를 증진시키는 그런 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일리 메치니코프라고 하는 노벨상 탄 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처음에 시작됐고 지금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 뇌리에 엄청 좋은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건강에 좋은 사람들은 먹어도 소용이 없고 건강에 나쁜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예.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나아. 김치 같은 거.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이 파이버, 다이어트리 파이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리 파이버인데 프리바이오틱스도 제품으로 나가요. 근데 그 제품으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음식.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몇 가지 싼 것들을 믹스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몇 가지만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은 미생물들이 그거를 좋아하는 애들은 잘 자라고 나머지는 쇠퇴돼 버려. 오히려 나빠. 모든 미생물들이 다 좋아해야 돼요. 김치 같은 것들은 뭐 수천 가지 케미컬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파이버 플러스 미생물들이 프로듀스한 케미컬들.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요 페이퍼, 셀이라고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아주 그 권위 있는 논문 그 중에 하나거든요. 셀이라고. 거기에 2021년도에 스탠포드 그룹이 이 사람들은 한국이랑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김치를 테스트를 했어. 여기 김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에는 김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김치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예요. 그래가지고 학회 가면은 전부 다 그냥 그 김치 그래 과학자들이 요즘에. 그래서 그게 이제 학계에서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퍼져가지고 그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가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 다 김치 들어가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김치가 슈퍼푸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늘 제가 얘기한 거 1시간 넘게 떠든 거 다 잊어먹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예. 그리고 기억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또 행동에 옮겨야지. 예. 그래서 한식 가서 김치를 두세 번 먹으면서 계속 달라 그래가지고 먹으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대변이 달라져. 이제 그렇게 한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모자라는 거, 우리 마지막 황제도 모자랐던 거, 길게 한 줄 나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The pivotal role microbiome therapeutics will play in the future of medicine. 제가 얘기했죠. 이 페이션트들이 우리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A 환자, B 환자, C 환자, D 환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그래야지 적절한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게만 재가지고 그냥 똑같이 매겨버려요. 예? 그게 현대의 의학의 한계예요. 그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offering novel biomarkers for more effective diagnosis. 다이아그노시스도 지금 주목구구식인 게 많아요. 지금 현재 다이아그노시스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미생물들을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트리트먼트 지금 안 한다 그랬죠? 많은 이 질병들이 그냥 현상 유지 수준이야.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거의 수준이에요. 그거를 진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현대의학은 사후 처리. 벌써 아파. 그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늦은 거야, 이미. 잘 안 나,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럼 그 찬스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Preventive medicine. 그게 future medicine이에요. 그거를 이 마이크로바이옴 스타디스가 그거를 앞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이 바이오사이언스다.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요약을 하면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미래의 의학은 현재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미래의학은 현재 난치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극복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억제하는 예방적 치료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프리벤티브 메디신. 미리 아프지 않게 하는 거. 예. 이러한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과학의 발전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리 사회 현상이 안전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의대를 많이 의대를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훌륭한 사람들이 의대에 많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의사들이 평생 고칠 수 있는 환자 수보다 중요한 거를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전 인류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과학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나 개개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이제 바뀌어갈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트렌드, 의사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월급도 줄어들고 뭐 이런 결과가 이제 생길 거예요, 미래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의과학을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우리 과가 있는 건물 모습이고 앞에 모습이고요. 사실은 더 높은 부분에 앞에 입구만 제가 찍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우리 실험실 사진이고, 요게 뭐냐면은 요게 anaerobic chamber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은 산소에 닿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장에 있는 미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공간이 필요해요. 요 안에는 산소가 없어요. 가지고 여기 안에서 기르고 여기서 시험하고 다 해요. 예,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 여기 있고, 이게 어디 같아요? 제 방이에요. 제 오피스. 요거 문 닫은 거, 문 연 거. 이렇게. 여기 가면 저기 앉아 있어요, 여기. 예.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